결혼하고 시집에 들어간 첫날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모든 게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듯 행동하셨죠. 음식 하나를 해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 어딘가 모자라다는 타박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제가 친정엄마를 보러 가겠다는 말을 꺼내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면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셨고, 며느리가 집안을 버리고 어딜 가느냐는 말이 늘 돌아왔죠. 친정엄마는 그리워도 찾을 수 없었고, 설령 볼 수 있는 날이 와도 눈물을 참으며 짧은 시간만 보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친정집에 가겠다고 큰맘 먹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침통한 얼굴로 내가 이 집에서 내 아버지나 할머니 눈치 보고 산 적 있느냐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억울함만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엄격한 잣대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저는 언제나 실수를 하는 며느리, 부족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지나 이제 제가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시어머니가 되니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도 시어머니니까 뭔가 바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서더군요. 세상은 변했고 며느리가 눈치를 보게 될까 걱정이 되니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속으로는 이제 내가 좀 편해질 수 있겠지라는 기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첫날부터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다가가려 했지만 자꾸만 차가운 반응을 보이니 점점 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 번은 며느리와 식사를 준비하면서 요즘은 이런 반찬 잘 안 먹더라는 말을 했더니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고는 그대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가 저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걸 느낄수록 저는 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달래려 했지만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릴 적부터 똑 부러지고 당당했던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저렇게 작아지다니 저도 모르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갈등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도 시작됩니다. 며느리는 집에 오면 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고 가끔 대화를 시도해도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며느리는 제가 시어머니로서 뭔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할까봐 경계하는 듯하고 저 역시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는 억울함이 사무칩니다. 왜 나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받지도 못했는데 지금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지, 왜 나는 그렇게 위로부터 억눌리고 아래로는 다 책임져야 했는데 지금은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지, 젊은 시절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를 했던 내가 지금은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차별이나 억압을 받아본 적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대가 왔구나 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에서 아나무인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의견을 내거나 뭔가를 이야기하면 며느리는 가볍게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한 번은 같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음식은 이렇게 만드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했더니 며느리는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해요라며 짧게 대꾸하고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뭐라 형언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걸까? 아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짝 제 편을 들어주려고 하다가도 금세 며느리의 표정이 변하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속이 쓰리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의젓하고 당당했던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는 모습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특히나 명절 같은 큰 행사 때 제가 이건 이러이러하게 하자고 얘기하면 아들은 눈치만 보고 며느리의 눈을 살피며 결정을 미루곤 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는 말이 나오면 아들은 마치 거절당한 사람처럼 쩔쩔매며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얽히고 설켜 더욱 괴로웠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시어머니께 받기만 했던 구박 속에서도 늘 참고 견디며 살았는데 정작 지금의 며느리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제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행동하니 억울한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접도 받아본 적 없고 늘 힘겹게 눈치만 보고 살아왔는데 왜 며느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할까? 나는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을까?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도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커지고 그러면서도 아들이 며느리 눈치만 보는 모습에 대한 실망감도 깊어갔죠. 아들은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중간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은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제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옛날에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얼마나 고생했니? 근데 지금 내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쩔쩔매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해. 아들은 고개를 숙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깊은 한숨만 내쉬더군요. 그렇게 아들과의 대화는 늘 며느리와의 문제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며느리는 저를 점점 더 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갔고 저는 그 스트레스를 혼자서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아나무인 태도와 아들이 그 사이에서 쩔쩔매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고통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래서 결국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 더는 부딪히지 않기로 더는 내가 그들에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아들에게 큰 마음 먹고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잘 살아라는 마음으로 해준 것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이 오히려 나를 더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깊어지는 상황에서 그 집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집은 다시 내 이름으로 돌릴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 며느리,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각자 인생은 각자 알아서 살아라. 아들은 놀라면서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내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고 나는 더 이상 며느리와 마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군요. 평생을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살던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갈등도 아들의 눈치도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며느리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선택을 할 겁니다. 이젠 내 삶을 내가 주도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